최근에는요, 중국에 있는 이 사찰들이 사실 예전에는 뭐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현금을 끌어들이는 뭐 현금 캐시 박스라고 볼 수 있죠. 뭐 현금 인출기, ATM기로 뭐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 지금 뭐 정부의 ATM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리포트 25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중국의 지방정부가 정말 이상합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거의 파산 단계가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결정적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사찰까지 지금 털고 있습니다. 이 불전환마저 들어가는 이 파산한 국가, 지방정부, 중국의 지방정부,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장부까지도 뒤져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고 공안이나 세무당국이 함께해서 합동으로 TF팀을 가동을 해서 후젠성의 뭐 샤먼시라든지 뭐 이런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합동 수사단이 창설돼서 무려 751건의 탈세 사건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다 털어버리는 거죠. 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단순한 종교의 탄압인지 아니면 거시경제 붕괴의 경보인지 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종교 탄압은 뭐 이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탄압이 계속 해왔었고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로서 뭐 아침에 오성기 개양식을 할 정도로 그리고 공산당 당가를 불경 대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네, 타락을 했는데요. 살아남은 기독교도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공산당 당가를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중국의 지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밝힌 지방 정부의 부채가 54.8조 위안, 그러니까 55조 정도 된 거죠. 55조 위안이니까 여기에 200을 곱하면 됩니다. 200. 그러니까 1경이 넘어가죠. 1경 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중국 GDP 1년 GDP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숨겨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림자 부채라고 하는 건데 이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방 정부가 그 페이퍼 컴퍼니에게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이걸 다시 부동산 기업에게 이 사용권을 비싸게 팔죠. 그런과 동시에 그 토지를 또 다시 사용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걸 다 나눠 먹는 거죠. 예, 부채로 나눠 먹고 뭐 물론 이제 지방 정부의 세수로도 일부 쓰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음성화되어 있는 돈이 결국 제대로 활용이 되지는 않겠죠. 결국 다 이 새 나간 건데 이것만 해도 이미 드러난 것만 60조 위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정부, 중국의 북경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가 약 55조 위안, 일경 천조 이 정도의 부채가 공식적으로 있다라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55조보다 더 많은 60조 위안이 드러난 것만 지방정부에서 밝힌 것만 60조 위안입니다. 근데 결국 55조 위안과 60조 위안 이 두 가지는 이 제대로 실제로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게다가 지방 정부는 현재 계속해서 만성적인 어, 적자 구조로 돼 있습니다. 6.67% 계속 그 깎여 나가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4년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또 새로 생긴 지방정부 부채만 해도 약 12조 위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한 7조 위안 정도 이상 되는 재정이 구멍이 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빚을 내는 이런 파멸적인 사이클에 진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어, 지방정부가 성장할 때 부동산의 그 사용권, 이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약 40% 이상의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전체로 보면 한 30% 정도의 GDP 성장률을 이 부동산 시장 개발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2020년 이후부터 시진핑이 그 금융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이 꺾어지기 시작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1년이 정점입니다. 그 뒤부터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이제 비교만 해봐도 2021년 8.5조 위안 정도가 됐었는데 2024년 3년 뒤에는 4.87조 위안으로 57%나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급감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뭐 40%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던 이 세수가 날아가니까 그다음에 내수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 정부가 공무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국경시를 포함해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기본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로 그 도로나 뭐 고속철 이런 쪽에 투자는 했고 또 아파트나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지하의 홍수나 기후 재난 이런 거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에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매년 홍수가 발생이 되고 홍수가 발생될 때마다 비가 조금만이라도 오면 홍수가 발생되고 발생된 홍수로 인해서 다시 여기에 그 지방 정부는 또 그 복구 작업이나 이런 데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되고 그다음에 기후 재난은 매년 더 발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이 없어지고 비용은 계속 그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생계까지 위협이 돼서 뭐 임금을 10에서 기본적으로 30%까지 삭감을 한다거나 수개월째 체불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경찰 공무원들마저도 데모를 하고 월급을 달라고 뭐 퇴역 군인들 같은 경우나 퇴역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리로 나오고 뭐 이런 형태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긴축 행정명령까지도 내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얼마나 비용이 그동안 펑펑 쓰다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국유자산 같은 경우도 땡처리도 합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앞으로 30년 재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30년치를 선매각을 해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벌금 경제라고 불릴 정도로 무차별 벌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어, 우리 이런 말들이죠. 이 국가가 가난해질 때 신은 부유해진다. 즉, 이 종교의 일반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불황일 때는 결국 종교에 빠지죠. 이 소위 말하면 항우울제에 대한 치료를 종교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는데 불교가 그렇습니다. 예. 뭐 기독교나 이런 데 갔다가는 또 잡혀 들어가니까 탄압받고 그렇게 해서 공산당의 이중대로 있던 불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나 중국 내수 경제는 어, 침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올해 2026년 1분기까지 보면 사찰 경제가 무려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 정도 이걸 돌파하는 거죠. 계속 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거의 다 현금이죠, 현금.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불교에
그 사찰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투명한 거는 입장료, 우리 그 어딜 가더라도 입장료가 있죠. 이거는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부가 지방 정부가 7, 사찰이 3 해서 7대 3으로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 정부가 이걸 바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입장료 수익은 전체 수익의 2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예전부터 뜯어왔었고 그런데 경기가 좋아서 잘 경제가 나갈 때는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통제를 안 했죠. 물론 이제 뒷돈으로 다 받기도 하고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 사찰도 털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만 전산 처리가 되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장부에 잡히지 않는 거대한 이 현금 수익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불전함에 헌금을 한다거나 이거 다 현금으로 하죠. 그 대형 법회를 뭐 기도비 같은 걸 내고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있는 사람들 고액을 공양비를 가지고 또 어떤 뭐 그 자기들이 바라는 걸 뭐 빈대거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또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그 현금이 예, 사찰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데 이게 뭐 안 알려지는 거죠. 뭐 그 정부가 70%나 뛰어가다 보니까 절에서 이걸 제대로 밝힐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이후부터 종교사무조례라고 하는 이, 이 법치를 가장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사찰 털기가 시작이 되는데 2017년에 수정종교사무조례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폭을 좀 넓혀 가면서 세금을 더 뜯어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는 그 TF까지 가동을 해서 30년 전까지 장부를 다 뒤져서 누적된 그동안 속여왔던 그런 금액까지도 털어간다고 합니다. 이 뭐 재무관리의 투명화 뭐 이런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법치를 가장한 이건 뭐 삥뜯기 수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지금 현재 그 중국 경제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를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가만히 내뒀다가 사찰이 그 현금이 많다. 이건 뭐 예전부터 당연한 거였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올해 와서 특히 이 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실제로 12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면 서기 845년 당 무종 때 이 불교를 그 융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불교를 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 무종이 표면적인 이유는 불교가 너무 타락이 되어 있고 지나친 상업화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걸 규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의 불교는 뭐 승려들이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는 야간에 유흥가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 현금 자산이 너무 많고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 웬만한 승려들 간부 승려들 같은 경우는 뭐 벤츠 이런 건 정말 그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고급 세단들을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845년 1200년 전에 당 무정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불교의 타락이나 지나친 상업화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잦은 전쟁을 많이 일으켰죠, 무정이.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 난이 많다 보니까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절을 털어서 전쟁 비용, 재정 비용을 충당을 하고 두 번째는 승려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바꾸는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불상 같은 것도 녹여가지고 재정으로 충당하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게 2026년에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사찰을 털어가면서 30년 전까지도 장부를 뒤져서 털어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이제 부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거시경제가 이미
붕괴가 돼버렸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 이것이 더 점점 갈수록 더 커지게 되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래서 이 피해가 전부 급증하다 보니 지방정부는 세수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경제 쪽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무차별 벌금 폭탄을 매긴다거나 사찰을 심지어 터는 정도까지 나타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이제는 단순히 경제 영역에 머물르지 않고 개인의 영적 위안처라고 볼 수 있는 불교 사찰까지 쥐어짜는 이런 막다른 골목길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예. 뭐이 정도 되면 정말 그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죠. 게다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 소문이 좀 돌고 있는데 상하이에 장안사라고 있습니다. 장안사에 상하이 시가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정도의 요즘 한 200대 1이니까 2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조 원 정도 되는 단기 자금을 빌렸다. 예. 뭐 이렇게 이런 소문도 났고요. 항저우의 영은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다발이 매일매일 그 현금 다발을 이제 세는데 그것까지도 고소득의 사찰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접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합동 TF 말씀드렸던 후젠성의 샤먼시나 산시성의 창드시 등등 이런 것에서는 세무국과 경찰이 TF까지 가동을 해서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은 이제 부채의 늪에 빠져서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부동산 부채도 있고, 금융부채는 당연히 있고, 거기에다가 가계부채까지, 그리고 그림자 부채까지 이렇게 해서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까지도, 미래의 자산까지도 팔아먹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결국 견디다 못한 지방정부들이 사찰까지 현금이 돌고 있는 사찰까지 탐을 내서 재정 고갈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가 경제가 언제 붕괴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경제 이래도 좀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